안녕하세요. 국어자신감 박재현 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수능 완성 실전 모고 2회에 실린 현대시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입니다. 이 시는 1941년에 발표된 백석의 시인데요. 백석의 시는 이번 수능 특강에 두보와 이백가치라는 시로 이미 등장했기 때문에 2021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이 주목해야 할 또 한 명의 시인입니다. 중요한 시인인 만큼 시인 백석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문학은 꽃을 피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제의 수탈이 가장 심했던 30년대에는 유독 큰 시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광야의 이육사, 유치환, 윤동주 시인 등이 그러합니다. 그중 당대 시인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시인이자 현재 국어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시인 백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윤동주는 백석의 시집을 구하려고 온갖 서점을 뒤졌다는 재미있는 일화도 있습니다. 시인 백석은 당대 영문학을 전공한 모던보이로 불렸는데요. 동경에서 오랜 유학생활을 마친 후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평안도 출신인 그는 일제의 눈을 피해 고향을 떠나 전국 이곳저곳 그리고 만주까지도 기행하였습니다. 그의 시가 유독 고향을 그리워하고 지나간 옛것에 대한 향수를 노래하는 것은 바로 그의 이러한 삶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그의 모던한 이미지와는 달리 그의 시는 매우 향토적입니다. 평안도 출신답게 평안도 방언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지역의 방언과 사라져가는 순우리말을 사용해서 향토적이며 소박한 분위기의 시를 발표합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그가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민족 정신에 대한 의지로도 보입니다. 그럼 그의 시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 바람벽이 있어 백석.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촉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때글은 다 낡은 무명 샤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휘이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고 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즈막하여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기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딸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첫 행에서 화자는 자신을 둘러싼 시간적 공간적 배경에 대해 말합니다. 화자는 저녁 시간에 좁은 방에서 벽에 기대 흰 바람벽을 보고 있습니다.
벽에 무엇이 오고 가는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화자가 그것을 지켜보는 정서가 쓸쓸하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람벽은 바람을 막아주는 벽으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그것이 흰색이니 무엇이 있든 더 잘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다음 행에서는 이 흰 바람벽에 비치는 소재들이 하나씩 등장합니다. 희미한 15촉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던진다 라고 말하는데요. 희미한이라는 수식이 있으니 15촉 전등은 아주 약한 불빛을 말하는 거겠죠. 실제로 15촉은 약한 불빛의 단위입니다.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것을 보고 화자는 불빛이 지쳐있다라는 기발한 표현을 하는데요. 이는 자신의 지친 감정을 불빛에 이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때 묻은 낡은 무명 셔츠의 그림자가 벽에 비치는 것을 쉬고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화자가 벗어놓은 때 묻은 낡은 셔츠 또한 쉬고 있는 것을 통해 화자의 지친 마음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약한 불빛과 때 묻은 낡은 셔츠, 이런 소재들은 화자의 쓸쓸한 정서와 잘 어울리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긴 호흡의 열거 뒤에 화자는 그리고라며 또다시 행을 이어가는데요. 이때 화자는 달고 따뜻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말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고 합니다. 아마도 화자에게 감주는 이러한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소박한 음식인가 봅니다. 즉, 현재 화자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다음 행은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일인가 라는 말로 시작하며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흰 바람벽은 화자의 내면을 비춰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즉, 화자의 의식의 흐름이 이 흰 바람벽에 한편의 영상물과 같이 지나가는 거죠. 이때 화자가 떠올린 기억 속 어머니는 가난한 늙은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에도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고 무며 배추를 씻고 있습니다.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이라는 표현은 추운이라는 촉각적 이미지를 시퍼러둥둥하니라는 시각적 이미지로 전이시킨 공감각적 이미지입니다. 날이 시퍼렇게 춥다라는 생생한 표현이네요. 이를 통해 가난과 추위에서 고생하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화자의 연민이 느껴집니다. 또 화자는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 여자는 개울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녀의 지아비, 즉 그녀의 남편과 마주 앉아 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데요.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분명 한 가족의 평화롭고 일상적인 장면이지만 화자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의 가족이기에 외롭고 쓸쓸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화자는 또다시 그런데 또 이즈막하여 어느 사이엔가 라며 다음 장면으로 전환합니다. 여기서 이즈막하여는 이쯤에 이르러 라는 표현이니 화자의 의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화자의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글자들이 지나가는데요. 이번에는 화자의 의식이 장면이 아닌 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영화관에서 엔딩씬 이후에 자막이 올라가는 것과 비슷하네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이는 화자가 쓸쓸한 자신에게 던지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화자는 가난하고 외롭게 그리고 쓸쓸하게 살아간다고 하는데요. 이는 앞서 떠올린 두 가지 장면의 이미지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고라는 말은 화자의 정신적 지향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겠네요. 즉, 화자는 고결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화자는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하여 자신의 삶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기엔 화자의 감정이 너무 깊고 풍부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눈짓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글자들이 지나갑니다. 화자에게 좀 더 힘을 주는 메시지들이 지나갈 것을 암시하네요.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앞서 말한 자신의 운명적인 삶과 또 이를 느끼며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하늘이 나를 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 두 번째 메시지는 자신을 위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화자는 이렇게 말하죠. 초생딸과 밭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우선 초생딸은 보름달보다 작고 연약한 이미지고 바구지꽃은 밭꽃으로 하얀색의 순수한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짝새는 뱁새를 말하는 것으로 작고 귀여운 새죠. 당나귀 또한 큰 말과 달리 작고 친숙한 동물입니다. 즉, 이들의 공통점은 무언가 작고 소박한 이미지를 불러일으킵니다. 화자는 이들이 그러하듯이 라고 말하며 자신과 이들을 동일시하는데요. 자신 또한 이들처럼 연약하고 순수한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잼과 도연명, 아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라고 하는데요. 프랑시스 잼은 프랑스 시인이고 도연명은 중국의 시인, 그리고 마리아 릴케는 오스트리아 시인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가난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 고결한 정신으로 문화활동을 이어왔던 시인입니다. 화자는 자신을 이들과 동일시하면서 저들도 나처럼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이었지만 훌륭한 시인이듯이 나의 고단하고 힘든 삶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라며 나 또한 고결함을 잃지 않겠다는 성찰의 자세가 나타납니다. 시는 이렇게 화자의 성찰로 끝이 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시는 화자의 내면 속 의식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대상들을 열거하는 긴 호흡은 화자의 끊이지 않는 의식의 흐름을 더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좁은 방 안에서 떠올리는 장면은 가난한 어머니 그리고 그리운 여인의 모습을 통해 외롭고 쓸쓸한 화자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화자는 곧이어 자신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는데요. 운명적인 태도와 자신을 사랑하는 긍정적 인식, 그리고 이를 외부의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현재의 모습을 성찰합니다. 이 시는 백석의 시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시인데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스스로 내 삶이 보잘것없이 작고 외롭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가 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마치고 어떠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지나갔나요? 힘든 하루를 보낸 나를 위로할 메시지는 없는지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국어 자신감 박재현입니다.